자사랑 함초 코리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날씨도 좋고 아주 정말 일하기도 좋지만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기가 그 해풍이 있어서요. 예, 공기도 신선하고 또 이렇게 시록이 우거져서 더욱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 차를 한 대만 갖고 갑시다. 네. 게 있어. 서른도. 하여튼 한번 드셔보세요. 느낌이 좋아. 정말 이게 말이 필요 없이 이거 계속 저만 찍으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드시면 정말 좋아요. 검진을 하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전후를 비교해 보면 역시 네네. 정말 함초가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이 함초 초이스는 아침에 일단 식전에 한 250에서 300ml 정도의 물과 함께 섞어서 타서 섭취를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함초장에는 이제 액이니까 이 액은 여기 계란컵이 들어있는데요. 계란컵이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중량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20ml거든요. 이게 한 잔 또는 한 잔 반.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요거 한 잔이나 한 잔 반 네. 정도요? 그러면 그냥 원액이요, 아니면 물에 희석이요? 물에 희석해도 드셔도 되고 이것도 식전에 미지근한 물에 온수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고 그것은 이제 선택 사항이니까. 요거는 잠깐만요. 계란컵 하나 또는 하나 반에 원액도 괜찮고 희석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발효했다, 뭐 효소다라고 이제 액상들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설탕을 매실을 발효할 경우에 주로 매실이 10kg면 설탕이 거의 한 10kg, 소위 1대1로 이렇게 혼합해서 숙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설탕이 수분을 만나서 용해되기 때문에 끈끈해 보이고 굉장히 진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막잖아요. 근데 막지만 이거는 설탕을 이렇게 재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한 방법을 발효를 하기 때문에 맑아도 농도가 진하니까 절대 많은 양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식주 같은 경우는 종이컵으로 뭐 3분의 1 내지는 반을 마시고, 또 매실 뭐 엑기스다, 뭐 석류 엑기스다, 주로 섭취량이 이 작은 계란컵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잔 같은데 또는 종이컵으로 반 정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자체 원액 그대로이기 때문에 농도가 진한 것인데 많이 드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20ml에서 30ml가 적합한 양이다. 근데 이걸 많이 드시면 물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부가 생겨요. 과유불급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양. 통상적으로 30ml를 제가 드시게끔 처음에 개발했는데 체질에 따라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30ml를 드실 때는 굉장히 부하가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ml 기준을 계란컵을 여기다가 같이 동봉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요거를 요게 이제 지금 한 달분이고 얘는 저녁에 가급적이 점심에 가급적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상관이 없나요? 얘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조건 분말로. 그리고 액은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면 점심 때 이것을 뭐 이렇게 휴대해서 드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점심 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녁 식사 후에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0%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맛이 없어요. 함초가 첫째는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짠맛 또한 하나의 염분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염화 나트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일반 정제염이나 천연점 그런 개념의 나트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함초 자체가 짠 곳에 자라요. 그러면 그 토양 속이 짜기 때문에 짠 성분을 섭취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염생식물. 함초도 짤함자 풀초자에서 함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그런 염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는 염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전혀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짠맛 걱정 말고 이게 드시기 좋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 그 여성분들 특히 패턴이 물에 타서 먹고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네. 주로 이제 환을 선호를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저희도 환 제품이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분말을 권하는 것은 100%이기 때문에 권하는 거고 네. 환은 짠 가루가 환을 만들어서 성형을 하면 부스러지고 네. 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음. 그럼 필연 여기에 그 점성이 강한 그렇죠. 소위 다시마 가루나 찹쌀 가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100%지만 네. 환은 약 80에서 85% 정도가 들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섭취는 다소 불편할지라도 네. 효과는 훨씬 분말이 좋다. 그래서 경험도 해보시고 네.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네. 제가 분말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베스트로 음. 섭취하는 방법은 자 다시 아침 아침, 식점. 점심. 얘가 점심에 가장 좋은가요? 저녁이 가장 그건 좋은가요? 상관없어요. 점심이 선택사항. 아 이건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아침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거 없이 이거를 세 통을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하는 기간이랄까 네네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가공적인 차원에서는 네네. 단가가 좀 높으니까 코스트가 네. 부담 없이 분말을 드셔도 무난하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네네. 효소니까 네네. 우리 체내의 어떤 그 신진 대사에 네네네.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다는 이런 뭐 네.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네네. 좋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권하지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은 분말만 드셔도 상관이 없고 또 이것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론은 서로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혹시 한번 좀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판매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예만요? 네. 네. 이거는 6만 원, 아니 3만 원입니다. 아. 두 개 하면 6만 원이 되겠죠. 네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분말만 드신다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3통은 드시는 게 좋다. 네네. 네. 9만 원 네.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얘가 15만 원이면 한 달 분인데. 한 달 분인데 하루에 2번 먹으면 보름치가 되는 거고요. 네. 이것만 드셨을 경우에 네네네네. 왜냐 이것이 900ml니까 네네네. 30ml를 30mm 남았을 때요? 네네네. 두 병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 단가가 이게 높은 것을 판매만 목적이 아니고 네. 가장 내 몸에 적응을 잘하고 네. 어떤 효과, 네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분말을 같이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네. 분말 자체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도 들어있지만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아미노산도 있고 그래서 건강, 장 관리를 위해서는 이 분말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좀 그랬는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냥 영상으로 찍었어요. 매우 좋다.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어린이들- 부작용이 있겠는데요, 대표님? 아니요. 감기 기능이 좋으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소주 드랑이 한 병짜리 한 병 네. 드신 분들이 이것도 네. 한 3개월 드시잖아요. 네. 그럼 소주 2병, 3병 그러니까요. 드셔도 술이 취하지 않아. 신기해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식사갑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이 정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문제라고 하는 염생식물이에요. 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 저희 전부 다 영상식물인 거예요? 예,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것이 표준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거 연구를 하고 계속 이렇게 전파해서 이런 포트를 다 만들어서 식생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연구소랄까 공기업 이런 지자체 같은 데다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함토예요. 이건 함토 보조.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함토 큰 것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이제 함토거든요. 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건강하니 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다 우리 농장이 한 12,000kg 되는데 이거 이제 녹이고 여기서 이것을 한 2만 원, 한 5,000수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발화 실험, 생장 실험 이렇게 다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체험 학습거리가 되는 거고 탄소줄이 캠페인. 네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나도 그 탄소 줄이기 운동에 참여를 해요. 네. 하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게 굉장히 좀 앞으로 이슈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그 탄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김연희 연애 안 오셔도 이렇게 갖고
그래갖고 저기 포트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제 해양수산부의 이게 블루카본 그 정책 사업인데 이것이 하나의 표준이 된다니까요. 아,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사님. 발화 실험하고 이제 생경 실험을 다 해서 이것을 이제 이달에 거의 다 납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매일 그냥 일하라고 허리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러시군. 예. 그리고 이것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어. 기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관리 감독을 직접 같이 해야 돼, 이걸.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올해는 시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본 사업이 되니까 상당히 이게 좀 산업적인 가치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칠면초고 뭐 이렇게 여러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생 식물별로 한 10종 정도 제가 이것을 정책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관심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 식물에 비해서 이 염생 식물들이 탄소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10배, 20배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석탄, 화석 원료를 떼지 않는 것만이 탄소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갯벌의 염생 식물로 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줄이는 게 바로 이거다. 갯벌에다가 또 염습지에다가 이걸 씨를 뿌리고 파종. 그다음에 어떤 그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니까 지질이 어떤 데는 또 이것을 직접 심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갯벌에서 그냥 일반 해변가는 모래들일 테니까 잘 안 될 거고. 모래가 있는 땅이 있고 점성이 강한 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모래가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점성이 강한 우리 신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도 있지만 이 갯벌 자체가 점성이 좋은 아주 질 좋은 갯벌들이 많아요. 여기에 뭐 갯지렁이랄까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연체동물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들과 같이 어울려 지물에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이것이 정화된다 이렇게 일을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갯벌은 물이 찼다가 또 빠지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게 전체는 아니지만 칠면초라고 하는 것은 염생식물이지만 보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바닷물에 잠겨도 생존해요. 그러니까 민물 때는 바닷물이 물에서 들어오잖아요. 잠겨요. 썩을 때는 또 빠지고 그때 이제 강압성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육을 위해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탄소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10배, 20배가 강하다. 아, 오히려 더 그런. 네네. 이제 이 자라는 수위가 있어, 수위. 모래시업 잠기면 죽어버리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어쨌든 밀물과 썰물 때문에 얘가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강화되는 개념이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게 이쪽 여기 저기 있는 것은 갈대잖아요. 이 갈대도 하나의 염색 식물에 포함이 돼요. 근데 이 갈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물 자체가 정화가 된다고. 그럼 농사를 지으면 농약도 하고 비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이 비가 오면 바다로 흘러들어가 돼 있어요. 거기 그러한 염색지대에 이런 그 갈대랄까 부들이랄까 이런 띠풀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라면서 그 물을 정화를 시켜서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둔돌이에 뭐 갯지렁이도 자라고 또 함초도 자라고 나문재도 자라고 해용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종합적으로 염생식물 종류가 뭐 작게는 한 40종, 많게는 한 60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참 재미있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인간 친화적인 식물이 바로 염생식물이다. 그럼 지금 거의 다 있는 건가요? 여기 아니, 한 20여 종 있나요? 아니 여기 한 10종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염도에 강한 그 염생식물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뭔가 개량을 하기 위해서 계량이 아니고 이거를 실제로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식해서 심었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갯벌에다가 실제 식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생존율이 얼마냐. 또 어떤 지역에는 뭐 칠면초를 식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래가 많은 그런 그 해변에는 그러면 나문재랄까 뭐 해용을 심어야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연구소랄까 공기업에서 이게 공동으로 여기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쪽 신안에 어떤 지역에는 이 종이 적합하니까 이것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럼 내년에는 실제로 이렇게 식재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일부 그 언덕 좀 높은데
민물이 닿지 않고 바닷물이 잘 닿지 않는 이런 거대는 네. 어떤 종을 여기다가 접목해야만이 생육이 잘 될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가장 최초로 하나의 어떤 그 블루카본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좀 힘은 들지만 보람, 네네. 의지력 가지고 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함초 가공식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구 환경이잖아요. 기후 온난화. 그래서 이게 탄소를 줄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의 탄소를 줄이겠다. 그러면 화석 원료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실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해안가에다가 녹색 별빛을 형성해서 이런 염생식물로 식생을 함으로 인해서 탄소 줄이기에도 한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생식물이 탄소 요거를 흡입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언제부터 이것은 최근에 최근에 이제 전문가분들, 교수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걸 밝혔는데 단위 면적당 실제로 일반 지역과 육지 지역과 또 갯벌에 있는 지역, 갯벌과 그 차이가 뭐냐 분석을 해서 난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처음부터 제가 탄소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함초를 더불어서 한 30년을 하다 보니 함초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칠면초랄까 해옥 나무 이런 거 하나 잡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 어느 한 시기가 되다 보니 관심을 갖고 분석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씨를 채종해서 또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납품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것이죠. 너무 멋진데요. 훌륭하십니다.